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녕하세요. 미소가 아름다운 집사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선 남다른 에너지를 가진 양이 소개 좀 부탁드려요. 첫째는 삐비, 남자애고요. 6살이에요. 둘째는 봉숙이라고, 네, 4살이고 여자예요. 안녕하세요. 아직 카메라가 낯선 부끄럼 많은 양이랍니다. 그런데 우리 봉숙이가요, 요즘 안 하던 행동을 한다네요. 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봉숙아, 방금 이상한 소리 못 들었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까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 집사님도 눈치채신 거죠? 시치미까지 떼며 몰래 그루밍하는 봉숙이가 집사님의 최대 고민이라는데요. 봉숙이 거기 핥지 마. 어허. 봉숙이 보고 있어. 언니가 보고 있었어. 난 아무 짓도 안 했다오. 그루밍을 조금 많이 하는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다가 정말 어느 순간 딱 돌아봤는데 핥고 있어서 보니까 털이 없어졌더라고요. 한 곳을 심하게 핥은 게 얼마나 된 건지. 거든요. 털이 노출이 됐어. 흉터가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데요. 도대체 얼마나 핥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평범하게 얼굴부터 고양이 셋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잠시 후 다리를 쭉 뻗더니 허벅지부터 조금씩 문제의 그 장소를 격하게 핥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한 번 시작했다 하면 무아지경에 빠져 멈출 줄 모른다는 것. 장소를 바꿔가며 무한 핥기. 봉수가 쓰러리지도 않니? 바깥쪽에 하지 마. 어허. 그쪽은 하지 말라고. 또 딱지 띄워줬잖아. 그럼 상처가 안 나는 거야 지금. 왜 그래? 여기를 왜 자꾸 핥아? 가까스로 딱지를 안 줬는데 또 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또 혼냈죠 뭐. 그 딱지는 어디 갔어요? 먹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딱지 띄워주면은 먹어요. 한 달 전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상처를 발견했다는 집사. 급히 동물병원을 찾았다 심장이 툭 하고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일단 상처가 나야 되는데 피딱지가 져서 그걸 또 푸르고 그러니까 계속 상처는 끈적이면서 털로 타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거기가 수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혈관이 아래 하나 지나간대요. 그래서 혹시 피가 터져 나오면은 응급 상황이 생기니까. 네. 그게 제일 걱정인 것 같아요. 이거 해야 되겠어, 동그리. 응? 동그리 해야 돼, 동그리. 있어봐. 동수가 네가 핥으니까 상처가 안 나물잖아. 응? 좀 심하게 핥는다 싶을 땐 네카라를 씌우는데요. 뒤뚱뒤뚱 걷는 것도 모자라 여기저기 꿍꿍 부딪히기 일쑤고, 심지어 물을 마시고 밥을 먹는 평범한 일도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문제는 그렇게 하고 또 핥아, 또. 어떻게든 다리를 또 핥는다는 점. 힘들어? 힘들어요? 그래. 현숙이가? 아이고. 핥는 것도 걱정이지만 오히려 네카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는 것 같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다는데요.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의 일을 할 때가 많았고, 주말에는 항상 세미나에 가서 또 늦게 오고 하니까 거의 얘네들을 본다기보다는 책상 옆이나 거기에 더 많이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일을 쉬면서 새로운 도전을 준비 중이라는 집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수분을 쫙 자석처럼 양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 점은 참 좋지만 마치 여전히 병원에 있는 듯
매일 약을 바르고 달래느라 진땀을 뺀답니다. 아니야, 있어. 5초만 참아볼까? 1, 2, 3, 4, 5. 왜? 이렇게 눌러주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도 핥아가지고 살에 묻지도 않아가지고 스며드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니 금방 나을 것도 같지만 약이 채 마르기도 전에 할짝할짝. 안 돼! 아유 쓰고 맛도 없을 텐데 왜 그러니 봉수가. 거기 뭐야 너? 약까지 다 먹어버리는 봉수기를 막기 위해 붕대까지 꺼내는 집사. 그게 안 돼. 다시 본업으로 돌아갔네요. 하지 마. 언제? 그러게 작작 좀 할지 그랬냐옹. 이제 하지 마. 제법 얌전하게 한쪽 다리를 내어주는 봉수기. 하지만 얼마나 지났을까? 뜯으면 안 되지. 몸을 상자 속으로 숨기더니 설마 아이고 붕대를 단번에 쑥 빼버립니다. 제 맘대로 안 돼요. 봉수이가 제 맘을 좀 알아줘야 할 텐데. 떼줘야지. 알았어? 가리지 마, 고리로. 자는 척하지 마. 격하게 더 핥고 싶다. 말리면 더 엇나가는 봉수기. 고민만 깊어지는 밤입니다. 다음 날 아침. 행여나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상처를 덧나게 하진 않을까. 집사님 또한 격하게 매일 청소를 한다는데요. 모든 집사님들의 마음이 그렇듯 늘 양이들 밥이 먼저죠. 깨끗한 물까지 대령하고 나면 아침 일과 끝. 얘네들이 어쨌든 먼지 있는 데서 있는 게 싫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그게 좋고, 서로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 청소 정도, 요 정도? 오랜만에 집사님 외출에 나서는데요. 집사님이 없으면 봉수기가 더 심하게 핥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데요. 별탈 없이 지내는 삐비처럼 낮잠을 청하면 좋으련만. 그런데 봉수기 삐비를 향해 거침없이 돌격? 예상했던 것과 달리 핥지도 않고 노는 모습이 보기 좋다 싶었는데 어째 좀 이상합니다. 봉수기가 지나치게 삐비를 따라다니는데요. 반면 삐비는 피하기 바쁩니다. 약간 집요하기까지 한데요. 봉수가, 너 왜 이렇게 삐비한테 집착하는데? 원하는 게 뭐야? 그런데 갑자기 봉수기가 삐비를 핥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의 다리를 핥 듯 다시 무아지경에 빠져 삐비를 핥는 봉수기. 아우 귀찮아 죽겠다. 삐비 역시 참고 또 참다가 결국 자리를 뜨는데요. 하지만 얼마나 지났을까? 아무도 못 말리는 봉수기의 핥기 사랑. 이번에도 집요하게 삐비를 파고드는데요. 이제는 하다 삐비까지 핥는 거니? 어머, 대체 삐비를 왜 못 핥아서 안달이 난 건데?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다시 자기 다리를 핥기 시작하는 봉수기. 나 좀 내버려두면 좋겠다. 그날 오후 일을 마친 집사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삐비가 갑자기 비닐을 핥지? 고양이는 우아한 그루밍, 털을 핥아야지 했는데 삐비 역시 좀 과하다 싶더니 이게 웬일? 봉수기와 똑같은 부위를 집요하게 핥는 삐비. 삐비야 일로 와봐.
어느 날 그냥 이렇게 제가 소파에 앉아서 내려보고 있는데 팔이 한쪽이 살이 보이는 거예요. 뭐지? 해가지고 막 억지로 봤더니 털이 없고 끈적대서 놀랍게도 얼마 전 삐비에게도 오버 그루밍으로 인한 상처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봉숙이와 비슷한 부위에 생긴 상처. 그루밍이 전염병처럼 옮는 것도 아닐 텐데. 봉숙이와 삐비 둘 다 이런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뭘까? 제 동생이 양이들 미용을 하면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나 봐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언니. 그래서 저도 더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상처는 이미 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번 난 상처가 이 사람처럼 이해시킬 수가 없으니까 너무 오래 가니까 너무 불안하고.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봉숙이 그리고 삐비를 멈출 방법은 없을까요? 맞춤형 처방을 내려줄 양이들의 신 출동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양이를 부탁해 나가겠어요, 사람들. 안녕하세요. 야옹신 두 녀석 잘 부탁드릴게요. 제일 먼저 두 냥이들 성향부터 파악하는 야옹신. 확실하게 얘는 좀 느긋한 편인 것 같고 봉숙이는 긴장도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인사하는지 한번 받아볼까요? 봉숙? 그래도 인사는 해주네요. 인사 원래 안 하는데 안 해줘요? 해주시네. 아, 그래요? 고양이는 고양이를 알아본다고. 그러니까 아, 역시. 네. 그러면 봉숙이가 주로 과도하게 하려는 부위가 어디예요? 여기구나. 네. 요 부위구나. 네. 그러니까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핥는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보통은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제 오버 그루밍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핥는 듯한 이제 질환을 얘기하고요. 증상인데 간혹 이제 피부병이 있어서 핥을 수도 있고 피부병이 없는데 털만 빠진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정서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거를 통합 큰 카테고리 안에서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 강박증 중에 하나예요. 봉숙이 역시 고양이 강박증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만큼 하는 게 정상이고 어떻게 지내는 게 맞는 거야? 고양이는 24시간을 어떻게 쓰는 거야? 그래서 궁금했어요. 네. 코네대학교의 캐서린 A. 홉 교수님이 발표한 실제 논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밖에서 사는 고양이들은 행동 패턴이 달라요. 실외 고양이는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시간을 많이 써요. 그래서 24시간 중에 사냥하는 시간이 15%. 그러면은 집고양이는 사냥하는데 얼마나 쓸까요? 사냥이 필요 없죠. 필요 없죠. 왜냐면 자율급식 하시니까. 밥을 싸놓고 가니까. 그러니까 사냥하는 데 쓰는 시간이 1%밖에 안 돼요. 14.4분밖에 안 됩니다. 너무 적죠. 15배 차이예요. 자는 시간이 60%입니다. 그러면은 밖에 사는 고양이들은 자는데 몇 시간 쓰냐? 40%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8시간에서 9시간밖에 안 자요. 그러면 그루밍은 도대체 하는 거는 몇 프로일까? 라고 조사해 봤더니 실외에 있는 고양이들은 15%예요. 24시간 중에. 그러면 집고양이는 10%입니다. 그러니까 그루밍에 보통 쓰는 시간은 2.4시간이에요. 관찰 결과 봉숙이의 경우 하루 평균 5시간을 그루밍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집고양이의 평균 2배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양신 궁금한 게 있어요. 양이들은 왜 그루밍을 하나요? 이 사냥 스타일이 약간 닌자 같아요. 자신의 몸을 좀 숨기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리고 나서 사냥 후에 사냥감이 묻을 거 아니에요. 피가 튀기거나 예를 들면 그럼 이걸 닦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고양이들이 밥 먹고 나서 그루밍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밥 먹는다라는 게 사냥을 해서 먹는 과정이기 때문에 먹은 다음에 하는 일련의 과정이 그루밍.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청결을 위해서 그루밍도 해요. 그리고 정서적인 감정의 리프레시. 그러니까 나 기분이 좀 약간 뻘쭘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머리 긁적긁적 이런 행동의 발현으로 뭐 사냥놀이를 하다가 내가 뭐 실패했어.
내가 뭐 사냥돌이 실수로 못 잡았어. 그러면 갑자기 그룹이 막 갑자기 어디가 산다던가 갑자기 막 스크래칭을 막 긁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고양이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하는 그루밍이다. 근데 이게 과도한 경우에는 불안감의 하나의 일례기 때문에 불안감을 리프레시하기 위한 하나의 감정 해소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과도해지면 이게 이제 강박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일단 봉숙이는 거기에 앞서서 일단 종특이적으로 그렇습니다. 샤미 오버그루밍이 많아요. 아무리 타고난 기질이라지만 봉숙이가 유독 그루밍에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불안감이나 강박증이 왜 올까? 그게 두 가지. 환경적인 이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적인 이유. 보호자님이 바빠. 아침 일찍 나가. 늦게 와. 9 to 9이야. 그래서 막 아이들은 혼자 있어. 아니 둘이 있는데 스타일이 달라. 하나에는 쉬고 싶고 하나에는 놀고 싶고 이런데 놀 게 없어. 놀아줄 사람도 없어. 한국의 경우에는 강박증 고양이 너무 많은데 1인 가구에서 고양이를 입양해서 생활하다 보니 고양이는 외로움 안 타겠지 아니면 스트레스 안 받겠지 하면서 일상이 바쁜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래야지 얘네들 캔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간식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들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강박증 증상들 중에 하나씩 다.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 때문에 봉숙이가 할기에 집착했던 것. 그렇다면 삐비는 어떤 이유로 점점 그루밍이 심해지고 있는 걸까? 얘는 자기 먹지도 않을 거면서 와서 회방해놓고 조금 먹다 그냥 가버리고. 그러니까 자꾸 얘가 쉬고 있는데 올라가서 불편하게 하고. 얘가 지금 동시에 그루밍을 하지만 얘가 하는 그루밍과 얘가 하는 그루밍은 정서가 달라요. 삐비가 하는 경우는 이게 감정적인 리프레시를 위해서 감정적인 내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그루밍인 거죠. 조금은. 그리고 계속 눈치를 봐요. 그러니까 보통 얘가 여기서 자신감이 있다면 얘를 쳐다보지는 않아요. 근데 항상 먹을 게 앞에 있는데 얘 한번 봤다가 그루밍 한번 다시 보죠. 봤다가 그루밍 항상 신경을 쓰는 거죠. 되게 나쁜 사이는 아니에요. 나쁜 사이는 아닌데 이러한 것들이 희비한테도 스트레스 주는 거죠. 봉숙이는 외롭고 심심해 삐비랑 놀고 싶어 핥은 거지만 성격이 느긋하고 혼자 놀기 좋아하는 삐비는 놀자고 귀찮게 하는 봉숙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루밍이 심해지기 시작했다는 것. 할기에도 단순하게 핥는 거, 털이 빠질처럼 핥는 거, 무는 거, 씹는 거, 그 다음에 털을 뽑는 것까지 있다라고 했어요. 그 외에 심한 애들은 이물을 먹거나 비닐을 먹어서 그다음에 자기 꼬리를 쫓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이제 테일 체이싱이라고 하는데 자기 꼬리를 쫓으면서 계속 빙글빙글 도는 행동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은 보호자님한테나 아니면 특정 패브릭 같은 약간 부드러운 천에 꾹꾹이를 계속 한다던가 쭈쭈비를 한다던가 그런 고양이들도 있고요. 그다음 지금 네. 말씀하신 게 다 있어가지고 네. 지금 애들이 둘 다 강박이 있었구나. 네. 집사님, 미안함에 감정이 북받칩니다. 너무 오랫동안 저렇게 했었고. 모르셔서 그런 거니까 괜찮습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처럼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노력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강박증 관련된 상담을 하고 치료하고 관리를 할 때는 강박증은 지속적인, 그러니까 반평생 얘가 한번 증상이 나타나면 아마 남은 삶 동안도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약을 먹어야 될 수도 있고 심한 애들은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도 훨씬 좋게 만들어줘야 되고 보호자의 노력도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삼박자가 잘 거의 2인 1각 수준도 아니에요. 3인 1각 수준으로 가야지만 증상이 사라지고 괜찮아져요. 자, 이제 봉숙이와 삐비를 위한 야옹신의 해법을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하고 제가 상담하고 치료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보호자님들이 바람이 딱 하나예요. 우리 애 그냥 깔때기 벗고 살게 해주세요. 네.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네. 왜냐면은 고양이가 엘리자베스 칼라라고 해서 깔때기를 쓰는 순간 자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플라스틱을 핥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너무 이제 찢어지는 거죠.
네카라를 불편해하는 봉숙이에겐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깔때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벗으면 바로 할 거든요. 안 핥은 게 얘한테는 좋은 행동이기 때문에, 바른 행동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렇게 해서 간식 하나 이렇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했어라는 인식을 주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핥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 보상이 있고요. 이런 가벼운 먹는 거에 대한 보상이 있고, 아니면은 지금 봉수이 같은 경우는 스킨십 좋아해서 엉덩이 스킨십을 해줘도 되고요. 잘했다라고 해줘도 되고요. 집사들과 외로운 양이들을 위한 야옹신의 특급 해결책은 고양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리듬, 이거 이제 3R이라고도 해요. 보호자님이 지키셔야 될 거는 3가지 R입니다. 고양이가 사냥을 하는 약간 리추얼적인, 의식적인 것들을 그 첫 번째 R에 신경 써야 되고, 두 번째는 고양이 생활 리듬을 맞춰줘야 돼요. 리듬을 맞춰줘야 되고, 하나는 보호자님이 가지고 있는 루틴을 정해야 돼요. 고양이들이 불안감을 갖지 않게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일과를 반복하는 것이 핵심. 꾸준한 실천 잊지 마세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좀 더 PB나 아니면은 PB는 스트레스, 먹는 거에 스트레스 안 받게끔, 그 다음에 봉숙이의 경우에는 조금 더 할 거리들을 만들어주는 것들, 뭐 탐구하거나 탐색하거나 먹이를 찾아가거나 아니면 혼자서 놀 수 있거나, 아니면 그리고 보호자님이 보호자님 루틴을 짜줘야지, 보호자님 스케줄이 맞아야지 얘네들도 리듬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보호자님 루틴과 고양이 리듬이 잘 맞아야 돼. 그래야지 얘가 불안감이 없죠. 네, 계획표를 짜야 되겠어요. 네,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경 솔루션의 첫 단계, 화장실을 분리해 줄 텐데요. 영역을 나눠 배치하는 것이 양이들의 긴장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이젠 다 아시죠? 또한 외부 자극과 가까운 창가 쪽에 캣타워를 두어 양이들이 심심할 틈을 주지 마세요. 새로운 위치가 마음에 들었는지 봉숙이 비비에게 인기 폭발인데요. 집사님, 어깨가 더 무거워지셨네요. 그냥 저는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 셋이서 건강하게 더 이제 편할 수 있도록 조금 제가 더 배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공간도 넓게 하고 같이 각각의 사람처럼 성향이 있는 거니까 성향에 맞춰서 놀이도 하고 재밌게 살아가면 될 것 같아요. 후회 없게 언제든. 네. 집사님, 양이들의 마음을 알았으니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네요. 잘 부탁드립니다.